하루에도 수십 번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누볐던 전사. 전투 현장에는 부모, 형제, 친구, 애인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전우 하나밖에 없구나. 그 처절한 현장에서. 베트남전 파병 최초의 학군단 출신 중대장. 그때 서로 도와주고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전우다. 그래서 전우를 평상시에 하느님 이상으로 잘 모셔라. 전투를 통해 얻은 전우의 소중함. 우리 군의 산증인 서경석 장군에게서 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열사와 호국 영령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서경석 장군과 50여 년의 인연을 이어온 그의 전우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대선배님이시네. 내가 중대장 할 때 소대장. 3사대장이 3사대장. 이거 의수야 의수. 하몬드 베이스라고 비행장 같은 데가 있었다고. 거기서 작전하다가 거기서. 여기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지금도 밭이에요. 지금도. 평지가 돼버렸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베트남전 전투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거 내려다 보니까 딱 그 루시엔 강으로 말이야 저기 그냥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강 건너가지고 매복 나가기 시작을 했지. 그랬더니 그냥 두드러 잡는 거야. 베트남 전쟁은 1960년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미국과 벌인 전쟁인데요. 우리나라는 맹호, 청룡,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이 이곳에 안장돼 있는데요. 동고동락하며 서로에게 힘이 됐던 전우들, 지금은 생사를 달리하고 있지만 함께여서 힘이 됐던 사이입니다. 서경석 장군과 전우들이 고 최명신 장군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최명신 사령관님 묘비에 오면은 말이야 늘 생각나는 게 100명의 적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양민을 구하라는 그 지방심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참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의 주민 친화 정책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서경석 장군에게 주민 포섭 작전의 중요성을 처음 알게 해줬습니다. 월남전은 게리라전인데 게리라와 주민은 물과 물고기 관계거든. 그 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그 월남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 주민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대민 지원을 잘했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최명신 사령관. 서경석 장군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의 멋을 나도 좀 한번 풍겨보려고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아. 베트남전에서 함께한 전우들 옆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최명신 장군의 유언에 따라 병사묘역에서 전우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석 장군과 전우들은 먼저 간 전우들에게 아쉬운 작별을 전했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날 서경석 장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35년의 군생활을 한 서경석 장군은 후배 장병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가슴 따뜻한 지휘관으로도 유명합니다. 베트남 전 때는 보고 느낀 전투 상황을 다 메모했다는데요. 그 메모를 3년 반 동안 일일이 원고지에 적어 살아있는 전투 경험이 담긴 책으로 완성시켰습니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서경석 장군이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하시는데 그 봉급을 타가지고 우리 오남매 등록금도 안 될 때라고. 그러니까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교로 가는 게 좋겠다.
ROTC로 임관해 15사단에서 소대장 생활을 시작한 서경석 장군. 군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걸 느끼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 몸에 맞는 것 같아. 성격도 이 군대 체질에 맞는 것 같고 병사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어떤 임무가 떨어져도 최선을 다하고 특히 투덜대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ROTC를 한 거지 뭐. 그리고 중2 때 인생의 큰 결심이자 군 생활의 전환점을 맞는 일이 생기는데요. 성공을 하려면 군인 보병한테는 뭐 전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군대 생활하려면 전투 경험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파워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월남에 갔죠. 1968년 2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오음리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베트남 파병에 나섭니다. 그리고 맹호부대 제1연대 6중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살기는 어렵고 뭔가 돌파구는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돌파구가 파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주지 가문 전투 수당 주지 그런 거 가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거기는 모험을 위한 카드를 던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월남 갈 때 좀 파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 가서 잘 하라고 그랬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현장. 서경석 장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군인 정신과 기질로 매 전투마다 적을 소탕한 그는 어느새 싸움꾼으로 통했습니다. 루시엠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까지가 우리 맹호부대 전투 책임 지역이야. 그 루시엠강이라는 글로 말이야 그냥 월맹군하고 빼뚜콩이 말이야 산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글로 지나다니던 그 월맹군하고 빼뚜콩이 말이야 굉장히 많이 우리 중대한테 붙잡혔지.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목에 걸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동네 삐라를 뿌리고 그랬더라고. 나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오면은 60만 피아스타 준다고 말이야. 내 그 삐라 가지고 이제 대대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말이야. 그러면, 대대나 상급부대에서는, 서경석 대위가 전투를 잘하기 때문에 저랬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영광이지 뭐. 병사들 사이에서도 살고 싶으면 서경석 대위 옆에 있으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는데요. 그는 베트남전에서 근접 전투의 신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다치거나 죽거나 할 텐데 이걸 극복하는 게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걸 봐가지고 그 벌어지는 걸 예측하고 준비 잘 시켜갖고 이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소대장, 중대장들인데 그걸로 훈련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지. 소대장 할 때도 그렇고. 전장에서 살아남는 그만의 방법은 정확한 예측과 예행 연습입니다. 적을 습격하기 전에 진리만큼 예행 연습을 했고 그 연습이 전우를 살리고 적을 소탕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0m 이내라고. 총알이 날아오는 게 안 보이잖아. 그때는 먼저 쏘는 놈이 이거 아니야. 먼저 쏘는 놈이. 정찰 수색 적진으로 나가면 팍 부딪히면은 적은 네가 자기 우군인지 아닌지 우물쭈물하지만 너는 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태연하게 가다가 그냥 근거리에서 방아씩 땡겨라. 그런 걸 많이 강조했지. 그게 적진에 들어가서 수색 정찰의 핵심이야.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투 현장. 서경석 장군은 베트남 전장에서 목숨을 사리지 않고 싸웠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전투력,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베트남전 최고의 전사입니다. 오랜만에 서경석 장군이 모부대인 맹호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제구대대는 서경석 장군의 35년 군생활 중 최고의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제구대대는 고 강제구 소령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대대인데요. 강제구 소령은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 부하의 실수로 폭발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산화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으면 고 강제구 소령과 군 시절을 보냈을 서경석 장군. 고귀한 생명과 바꾼 선배의 숭고한 군인 정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도 가슴 깊이 새겨지길 바라봅니다. 그 살신성인의 자세를 우리 위관장교들이 그대로 배워서 월남전에 있을 때나 또는 그 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부하에 대한 그런 지휘관의 자세를 가르쳐준 그런 하나의 교범 같은 분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강제구 선배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 군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강제구 선배님 기일이 되면은 몇몇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데, 그때마다 과연 나는 강제구 선배님 같이 군대 생활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한 반성도 되고, 앞으로 우리 군의 후배들이 강제구 선배님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서경석 장군이 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후배들을 찾아갔습니다. 21개월입니다. 21개월 하고 있습니다. 21개월 하고 있습니다. 21개월. 난 35년 했는데. 가장 큰 게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군대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더불어 사는 능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도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 군대라는 단체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줍니다. 일단 너무 장군이란 이미지 때문에 항상 멋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서경석 장군님을 보니까 너무 편안한 할아버지 같아 보이고, 이게 저도 커서 저렇게 멋있게 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부대 후배 장병들을 위해 서경석 장군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맹호. 준비 끝! 쉬어야죠. 맹호부대의 살아있는 전설 서경석 장군이 베트남전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투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고 전투를 한다 그러잖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워야. 이 워는 정치, 대통령이 하는 게 전쟁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총력전을 하는 게 전쟁이야. 근데 전쟁은 우리나라 6.25 같이 휴전이라고 그러는 무승부가 있다고. 근데 전투복을 입은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이건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투라고. 전투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2개 이상의 집단이 쾅 부딪혀가지고 죽이기 시합을 하는 게 전투거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내가 소대장 때 이게 모기약이고, 모기가 어떻게 달겨드는지 말이야. 월남선은 모기하고 거머리 때문에 산 놈이 엄청 많아. 모기 때문에 졸지 못해가지고 산 놈이 많다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 모기도 그렇게 지겹지 않더라. 전투하러 가면은 거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거기는 오로지 전업밖에 없다. 박격포 떨어지면 밖고랑에 파가 엎드려 있으면 안 맞아.
떨어지면 파편이 이렇게 튀거든. 엎드렸는데 뒤통수 맞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러면 어떻게 박고랑을 뛰다가 창자 여기 배를 치고는 아이고 중대장님 나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르는 거야. 근데 병력을 더 집어넣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산에서 저기 보고 쏘니까. 그때 자기를 구하러 오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 같은 얼굴이 자기를 구하러 곁으로 오더라 이야. 빅자이언트다. 이게 전우야 임마. 전우. 하느님 이상으로 잘 모셔. 원칙을 버리면 죽는다. 1969년 내가 소대장 때 이 고구마밭에 전개를 했어. 그리고 이 일대 산악시대를 우리 1년대가 크다랗게 포효를 했어. 옆에 박충희는 나보다 월남 고참이야. 박충희는 이 조그만 야산에 무슨 월맹 정규군이 있느냐고 논뚝 따라 1, 2, 3분대가 갔어. 나는 이 논두렁을 통과하다가 잘못하면 소대원이 이 논바닥에서 다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1, 2, 3분대 각계약진을 시켜서 1분대 그럼 분대장이 1조 그러면 서너 명이 타다다다닥 10보 이상 뛰면은 조준 사격 당하니까 논뱀이 하나만 그 논두렁에 팍 엎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논뱀에 논두렁에 엎드려서 어모 사격을 하고 2분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분대 약진을 해서 논바닥 중앙쯤 갔을 때 박중희 소대는 논뚝 따라가니까 빨리 가서 산 밑에 갔을 때 산 밑에 숨어있는 적이 박중희가 한 20m 왔을 때 그대로 칼렸다. 박중희 여기 따다닥 하는 거 여기 세 발만 나 떨어지고 무전병 전령 전사했어. 그 참 이상하더라고. 여기서 따다다닥 하니까 우리 소대는 따다다닥 그 논바닥에 다 엎드렸을 거 아니야. 엎드린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적이 쏘더라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야. 앞에 총알이 따라락 날라. 괜히 여기 화기분 대원들이 뒤에 있다가 총소리가 나니까 화 안에 탁 뛰어들어갔다. 후다닥 뛰어들어가서 탁 거총을 한 게 어디다 거총을 했냐. 아까 소대장이 연습시킨 데 있잖아. 거기다 대고 탁 거총을 하니까 한 200m 떨어진 거기 산 밑에서 쏘는데 말이야. 저기 쏘는 총의 스파크가 보이더라는 거야.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기관총 분대가 사격을 해서 앞에서는 한국군이 착검을 해가지고 돌격을 해오지. 이놈들이 쏘려고 보니까 자기 옆에 기관총이 정확하게 박히지. 게리라는 결정적인 전투를 안 하고 도망을 가서 딴 데 가서 게리라전 하려고 게리라지 털려고 호에서 나왔을 때 여기 화기분대에서 쏜 기관총에 맞아가지고 세 놈이 등빼기에 맞아가지고 나가 자빠져 있더라. 산에 올라와서 도대체 몇 명이 총에 맞았나? 소대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도 총에 맞은 사람이 없어. 이 기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단사령부에서 똑같이 공격을 했는데 한쪽 소대는 망가졌는데 한쪽 소대는 아주 괜찮거든. 그 사단 이 전원 분석반에서 와가지고 분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꾸라지 소대장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아주 전투 잘하는 소대장으로 사단 회보에 나오고 그랬었다고. 그만하면 영광이지. 전우한테 전우들끼리 우정을 잘 키우고 해서 그게 전투력으로 승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명 받을게요. 현재 저희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투를 하는 사람인데 전투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우회다. 그 전우회가 쌓이면은 그게 전투력으로 승화를 하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후배들한테 전우회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월남전을 겪으셨을 때 당시와 지금의 전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궁극적인 가치는 똑같은데 월남전에서는 그거를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군대 생활을 하잖아. 홀을 파면은 꼭 두 사람이 같이 있다. 그리고 한 30-40m 떨어져서 또 두 사람이 있어. 고창과 신병으로 이렇게 엮어서 호 안에 넣어놓거든. 그때는 이런 그 전우회니 뭐니 이런 걸 특별히 각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둘이 눈빛으로 다 통하는 거야. 이 친구가 졸면은 내가 죽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느낌으로 서로 오고 간다고. 그러니까 전우회라고 하는 게 월남에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었고 여기서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우회가 좀 월남전보다는 좀 약하고 제대로 못 느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껴.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제발 나와 같은 느낌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네, 마치겠습니다. 전후의 원칙, 배려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런 원칙과 배려를 삼으면 전투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초대나 중대나 대대 승리를 이끌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상 전후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제 정말 실제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전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런 걸 따지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고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하니까 정말 그럴 때마다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장병들하고 전후에 관한 얘기도 해보고 전투는 이렇게 하고 준비를 잘해서 예측도 잘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보다 우리 후배 장병들이 더 똘똘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젊은 후배들의 패기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하는 그런 희망적이고 아주 자신만만한 걸 느끼고 갑니다. 서경석 장군이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이 전투감각 이 책은 내가 월남에서 그 제구대대에서 중대장 할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싸워야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하는 거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해놨어요. 이걸 읽으시고 우리 후배 장병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데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용의 힘이지만 전우회가 갖고 있는 힘은 엄청납니다. 서경석 장군의 가르침처럼 전우회의 소중함이 후배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되길 기대합니다.